우리나라에는 한글 이름을 짓는 책자조차 없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운명을 읽을 수 없으니 그나마 평소에 부르지도 않는 한문 획수 수리는 중요하다고 책자에서 고르면서 평생을 부르는 한글 이름은 왜 이 규칙마저 무시하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역 생기장면관 이름연구소 선현재입니다. 저희 선현재에서는 동양의 철학인 주역과 명리학을 바탕으로 출산, 태길, 아기 이름, 계명, 상호, 그리고 학업 진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옛날의 제자들이 중년이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되었습니다만 보람된 순간 뒤에 묻힌 안타까운 사연 또한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행불행을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뇌하고 공부해 오다가 이제 선현재 TV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시간으로 무엇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어떤 가정과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건강, 정신세계, 그리고 행동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선천 정보로서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기운, 즉 사주입니다. 사주는 4개의 기둥으로 된 8글자로서 출생 순간의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기록한 정보이며 우리 인생의 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인인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가문에서 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게 되면 그 어떤 힘을 가진 자도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고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게 되니 이 두 가지를 선천운이라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선천운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이제 출산 태기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사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한글 이름과 한문 이름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만이 아닙니다. 이름 속에는 오행, 수리, 주역, 괴상 등 무려 23가지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의 정보는 생기 또는 살기를 머금고 있으며 그 정보가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행로가 달라집니다. 이름은 우주의 정보 코드입니다. 저희 선현재의 연구진은 이름을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닌 정보로 봅니다. 이름 속 정보는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 즉 물리적 작용력을 지닌 실체입니다. 사주가 같은 사람들이라도 아무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23가지나 되는 이름 속 운명이 다르니 쌍둥이라도 수명과 인생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한 개인을 대표하는 정보인 이름에는 사주에 필적하는 운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수레이며 제2의 사주입니다. 지능이 뛰어나서 공부 잘 한다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직업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고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부터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노력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명한 제천이라 곧 하늘의 명이라지요. 이 하늘의 명이란 사주와 이름을 뜻합니다.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또한 길명이라 어려움 없이 성장해 평생을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부모 밑에서 사주도 좋지 않게 태어났고 삶을 이끄는 이름 또한 나쁘기 때문이죠. 광개토 대왕 등 선조들을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저희 선현제에서 분석한 많은 임상 사례에 따르면 학식과 권력, 부를 갖추고 비교적 평탄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한글 한문 이름 속 어딘가에 10, 12수리, 20, 22수리, 30, 40 등의 수리와 천수송, 천지비, 택수곤, 수상건, 산지박, 지화맹이, 삼풍고 등의 주역 계상이 들어있으면 단명, 불치병, 학업중단, 실직, 파산, 형살, 생사, 이별 등의 불운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생기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삶이 비교적 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역이 아니면 이름 속에 든 운명을 읽어낼 방법이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평생을 불러야 하는 한글 이름부터 생기가 들어있는 길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글 이름을 짓는 책자조차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름 속 기운을 읽어내지 못하니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듣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거나 예쁜 이름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술이나 오행상충 및 위에 열거한 주역 괴상 외에도 여러가지 살기를 내는 괴상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한문 이름의 경우 장명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수리 조합을 골라서 짓더라도 흉운을 부르는 주역 괴상을 만들 수 있어 책자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개명한 이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름에서 나오는 운명을 읽을 수 없으니 한글 이름은 유행하는 이름에서 고르고 한문 이름 두 글자의 획수만 세워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평소에 부르지도 않는 한문 획수 수리는 중요하다고 책자에서 고르면서 평생을 부르는 한글 이름은 왜 이 규칙마저 무시하나요? 그렇다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 지으면 될 것 같군요. 출생 시 부모님들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요즘 유행하는 예쁜 이름이 아니라고 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라도 길명일 수 있으니까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불행한 삶을 살다간 역사적 인물들, 연일 자살하는 유명인들, 우울증과 정서불안으로 학습장애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름에는 흉운을 부르는 술이나 주역 괴상이 어김없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가져다주는 불행은 학식과 죄력, 지위 고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삶의 행로를 고난의 질곡으로 몰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신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역 생기장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역은 자연의 변화를 소리적 질서와 기적 작용으로 해석한 동양의 자연학입니다. 주역에는 천지간에 흐르는 생기와 맞닿아 있는 괴상, 그리고 살기와 맞닿는 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장명은 이름 속에 든 23가지 요소 모두에 생기의 정보를 담아 운명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좋은 이름은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성공의 일로 이끌어주고 나쁜 인연을 뒤로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들여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인간관계, 사업, 건강 등 모든 일에 성공을 바라는 분들,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큰 동량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역으로 하는 이름 감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새로 태어날 소중한 자녀에게 좋은 사주와 이름을 선물로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선현제 연구진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